안녕하세요. 500년의 시간여행 원주 강원 가명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문막고 교사 정의진이라고 합니다. 강의의 진행 순서는요. 먼저 강원 가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 후에 가명의 책임자였던 관찰사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명을 천천히 둘러본다고 생각하면서 가명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가명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강원 가명은 원래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강원 가명은 강원도 지방 행정의 중심으로서 조선시대 왕의 명령에 따라 강원도의 모든 고장을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26개의 부, 목, 군, 현이 있었는데요. 강원 가명은 오늘날 도청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전체를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명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1392년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킨 후 조선을 새롭게 건국하게 됩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전국을 8도로 나누는데요. 이때 1395년 강원도 원주에 강원 가명을 설치하게 됩니다. 1395년에 설치된 강원 가명은요, 1895년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될 때까지 무려 500년이나 지속이 되는데요. 한때 수십 동의 건물을 지닐 정도로 막강한 건인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가명이 폐지된 이후에는 원주의 지방 군대인 원주 진위대가 본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진위대가 훼손된 후에는 원주 군청 등으로 사용되다가 국가사적 제439호로 지정된 후 현재 여러 번의 복원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 가명의 옛 사진들인데요. 포정루 대신에 선의루, 선화당 대신에 운주헌이라는 간판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명이 폐지된 이후 원주 진위대가 본부로 사용하던 시기의 모습인데요.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마저 해산되자 이에 저항하여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이 정미의병이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원주 진위대 이 장소라고 합니다. 이렇듯 강원 가명은 강원도 지방 행정의 중심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의병 운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명의 위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강원도의 여러 지역 중에 왜 원주에 강원 가명이 설치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리적 조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기에 원주가 적합하였고 그 명령을 강원도 곳곳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원주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의 규모인데요. 인구수와 토지 면적이 그 당시 강원도에서 가장 크고 넓었기 때문에 강원도 곳곳에서 사람과 물자가 많이 모여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남한강 물길인데요. 남한강 물길이 서울과 연결되어 있어서 강원도에서 거둔 세금을 서울까지 빠르게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원주는 강원도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였고 강원 가명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찰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관찰사는 가명의 최고 책임자로서 감사라고도 불렸습니다. 평안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의 감사도 관찰사를 바로 의미합니다. 관찰사는 조선시대 왕의 명령에 따라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도지사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와 관찰사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도지사는 현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고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관찰사는 왕에 의해 임명되고 행정적인 업무 외에도 사법권, 군대 통솔권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를 맡았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명재상으로 잘 알려진 황희가 있고요. 그 밖에 가사문학의 대가인 정철이 있습니다. 특히 송강정철 같은 경우는 강원도 관찰사로 근무하던 중에 훈민가나 관동별곡 같은 작품을 썼기에 강원도와 더욱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찰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관찰사는 강원도에 속한 지역의 책임자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한 해의 농사는 관찰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농사와 밀접한 광우량을 측정해서 중앙에 보고하였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선화당 앞에 있는 추구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생산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 등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찰사는 군대 통솔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담당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담당하였고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감영향시를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향시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험이었는데요. 관찰사는 이러한 감영향시를 주관하였고 그와 관련된 업무까지 도맡아서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시험과 관련돼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원주 지역에서 과거 시험의 합격자가 총 5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네 번째로 높은 합격자 수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원주 지역이 예전부터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주 강원 감영의 현재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감영은 크게 보면 진입공간, 직무공간, 후원공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천천히 진입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감영을 찾으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정로인데요. 이 포정로는 첫 번째 출입구로서 강원도에 부임한 관찰사가 두루 정사를 잘 시행하는지 살펴보는 누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정로를 통과하면요, 진입공간 가운데에 위치한 중산문이 나오는데요. 이 중산문에서는 포정로를 지나온 사람들이 재차 본인의 신원과 방문 목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산문의 경우는 관찰사를 만나기 위해 들어서는 문이라는 의미로 관동 관찰사 영문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정로와 중산문을 지나 선화당과 직접 연결되는 문인 내산문인데요. 이 내산문에서 방문자는 마지막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 내산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청렴결백함,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징청문이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 있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 감영의 진입 공간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맨 처음 첫 번째로 포정로를 지나 두 번째 문인 중산문까지 지나고 마지막 내산문을 지나면 이제 관찰사가 근무하고 있던 선화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산문과 내산문 사이의 벽면을 보시면 비석들이 쭈루룩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비석들은 선정을 베푼 목사와 관찰사를 기리는 비석들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비석들을 이곳에 모아놨다고 합니다. 포정로를 출발한 저희들은 이제 중산문과 내산문을 거쳐 관찰사가 일을 하던 선화당에 도착하였는데요. 이제부터 선화당을 포함한 직무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화당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선화당은 관찰사의 집무실로서 강원 감영의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화당은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관찰사는 이곳에서 강원도에 속한 각 지역의 행정, 농정, 조세, 민원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8도의 감영 중에 선화당 건물이 남아있는 것은 강원 감영이 유일하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화당 옆에는 내화가 있는데요. 이 내화는 관찰사와 관찰사의 가족들이 생활하던 공간입니다. 온돌방과 창고가 같이 있는 건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 감영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책방과 공방고지를 살펴볼 건데요. 책방은 말 그대로 감영에서 수집한 도서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방고지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육방 중 공방에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보관했던 창고로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강원 감영의 옛 모습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 감영의 행각인데요. 현재 강원 감영 사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료관을 방문하시면 원주의 감영이 설치된 역사적 배경, 감영에서 실제 일하던 구성원들의 모습, 관찰사의 역할과 임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원 감영의 후원 공간인데요. 후원 공간은 관찰사의 사적인 공간으로 관찰사가 사색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찾아온 손님과 대화를 나누던 장소였습니다. 후원 공간에는 연못과 함께 몇 가지 건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영주관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밖에는 관풍각, 안에는 영주관이라고 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주관은 신선이 산다는 산인 영주산에서 따온 이름이고, 관풍각은 관풍찰속, 즉 풍속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영주관은 연못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관을 드나들기 위해 건물의 동쪽과 서쪽에 무지개 다리를 설치하였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아치형으로 만든 이유는 연못에서 뱃놀이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복례각인데요. 복례각 역시 신선이 산다는 산인 복례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복례산은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을 의미하는데요. 이 복례각을 처음 지은 관찰사 신완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례산이, 즉 금강산이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야고와 조호정이라는 건물을 살펴볼 건데요. 이 두 건물 모두 신선 사상의 영향을 받아 지어졌습니다. 이렇듯 후원 공간은 신선 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관찰사들은 후원 공간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스스로를 복례 주인, 즉 신선 세계의 주인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 공간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후원 공간은 낮에 봐도 아름답지만 특히 야경으로 보면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원 감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원주 강원 감명을 찾아서 50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